3억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한 달에 180만 원 받고 변기 닦는 사람이에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여자 또 저러고 있어. 매일 새벽마다 거울 앞에서 뭘 그렇게 봐? 글쎄, 좀 이상하지 않아? 미화원 주제에 손놀림이 왜 저래? 태승그룹 본사 지하 탈의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새어나오십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세면대 거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으십니다. 한여진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미화복을 입은 그녀는 물기 어린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더듬으십니다. 마치 처음 보는 타인의 얼굴을 확인하듯 눈썹의 곡선을, 광대뼈의 높이를, 턱선의 윤곽을 손끝으로 따라가십니다. 거울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인데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너는 누구냐고 묻는 또 다른 시선이 느껴지십니다. 이 의문은 26년 전부터 시작되었으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6년 전 이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그날부터 시작되었으십니다. 여진은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십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왜 갑자기 서울 외곽의 여성긴급 보호소에서 눈을 떴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의사들은 시민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으십니다. 극심한 충격이 과거를 통째로 지워버렸다고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으십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으십니다. 여진은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탈의실을 나오십니다. 새벽 4시 15분 태승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으십니다. 63층짜리 유리타워는 밤하늘에 검푸른 빛을 반사하며 서 있고 여진은 그 건물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를 청소하는 야간 미화원이십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에 오르십니다. 45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십니다. 45층은 임원 회의실이 있는 층이십니다. 일반 직원들은 발도 들이지 못하는 곳이지만 새벽 청소 시간만큼은 미화원들에게 허락된 영역이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진은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오십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십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어딘가에 자신의 과거가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십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가죽 의자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 여진은 늘 하던 대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무언가가 다르십니다. 구석에 놓인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으십니다. 누군가 끄지 않고 간 모양이십니다. 프랑스 샹송이십니다. 낯선 멜로디가 회의실을 채우는 순간 여진의 손이 멈추십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하십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드십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리려는 것처럼. 그리고 여진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프랑스어 가사가 흘러나오십니다. 발음은 완벽하십니다. 억양은 자연스럽고 호흡은 노래의 리듬에 정확히 맞으십니다. 마치 어린 시절부터 수천 번 불러온 노래처럼. 여진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입을 막으십니다.
손이 떨리십니다. 나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으십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이 낯선 언어가 혀 위에서 이토록 익숙하게 굴러가는 것이십니까? 라디오 옆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으십니다. 노래가 끝나도 여진은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거울 앞에서 느꼈던 그 질문이 다시 올라오십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26년 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십니다. 여진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걸레를 집어드십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미화원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으십니다.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오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방금 전 자신의 입에서 나온 프랑스어가 계속 귓가에 맴도십니다. 그 언어는 분명 낯선 것인데 동시에 너무나 익숙하십니다. 마치 잊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들은 것처럼. 지하 탈의실로 돌아오자 미화 반장 이말순이 여진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말순은 여진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이십니다. 동료들이 여진의 단정한 손동작을, 말투의 묘한 품격을 수군거릴 때도 말순은 여진을 감싸주었으십니다. 말순이 여진의 얼굴을 살피며 괜찮냐고 묻으십니다. 여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으십니다. 오늘 새벽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십니다. 말해봤자 이상한 사람 취급만 받을 것이십니다. 하지만 여진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으십니다. 26년간 잠들어 있던 의문이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으십니다. 프랑스어라는 실마리가 손에 잡혔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신의 과거로 가는 첫 번째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드십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십니다. 태승그룹 본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드십니다. 그 거대한 건물 어딘가에 여진이 아직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여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십니다. 며칠 후 여진에게 특별 청소 지시가 내려오십니다. 62층 회장실이십니다. 평소에는 전담 미화원이 따로 있지만 그 직원이 갑자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여진이 대신 투입되었으십니다. 회장실은 여진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십니다. 태승그룹의 심장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최고 권력이 머무는 공간이십니다. 여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62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십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나십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삼켜버리십니다. 복도 끝에 거대한 이중문이 보이십니다. 회장실이십니다.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회장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으십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십니다. 고급 원목 가구들, 동양화와 서양화가 조화롭게 걸린 벽면, 은은한 조명. 모든 것이 품격과 역사를 말해주고 있으십니다. 여진은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하십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정해진 절차대로 구석구석을 닦으십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으려 신경 쓰면서 주변을 정리하십니다. 그때 책상 옆 작은 서랍장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으십니다. 서류인가 싶어 다시 밀어 넣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여진의 시선이 멈추십니다. 사진이십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서랍 틈에 끼어 있으십니다. 여진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드십니다. 파리의 거리가 배경이십니다. 에펠탑이 멀리 보이고 카페 테라스에 젊은 여자가 앉아 웃고 있으십니다. 그 순간 여진의 숨이 멎으십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으십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진인데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밀려오십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으십니다. 아니, 거울보다 더 익숙한 무언가입니다. 머릿속에서 통증이 시작되십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두통이십니다. 그리고 파편처럼 무언가가 튀어오르십니다. 아빠, 여기 봐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십니다. 한국어인데 어딘가 프랑스어 억양이 섞여 있으십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 따뜻한 햇살, 커피 향기, 감각의 조각들이 두서없이 밀려오십니다. 여진은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으십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십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십니까? 왜 이토록 가슴이 아프십니까?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이십니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십니다. 여진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십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으십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태승그룹 회장 최명구이십니다. 회장은 예정에 없던 시간에 돌아오셨으십니다. 비서진의 안내도 없이 혼자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십니다. 여진은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으려 하지만 이미 회장의 시선이 그것을 포착했으십니다. 회장은 사진을 보고 그 다음 여진의 얼굴을 보십니다. 그리고 회장의 안색이 변하십니다. 핏기가 빠져나가십니다. 굳건하던 표정이 무너지십니다.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문 앞에 얼어붙으십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십니다. 여진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십니다. 회장의 눈빛에 압도당한 것이십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만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슬픔, 그리움,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희망이 뒤섞여 있으십니다. 회장은 천천히 여진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도망칠까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리게 걸으십니다. 여진 앞에 선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여진의 얼굴을 바라보십니다. 눈썹의 곡선을, 눈의 모양을, 코의 선을, 입술의 형태를 하나하나 살피십니다. 여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십니다. 이 낯선 노인이 왜 이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으십니다. 그때 회장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오십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십니다. 하지만 여진의 귀에는 한 단어가 또렷이 들리십니다. 지연아. 여진은 그 이름을 듣고 멈칫하십니다. 지연?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십니까? 왜 이 노인은 자신을 보며 그 이름을 부르십니까? 회장은 정신을 차린 듯 한 발 물러서십니다. 굳은 표정을 되찾으려 하지만 떨리는 손은 숨길 수 없으십니다. 회장은 여진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여진은 한여진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회장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십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표정이십니다. 그리고 회장은 여진에게 나가도 좋다고 하십니다.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여진을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여진은 급히 청소 도구를 챙겨 회장실을 나오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다. 하지만 여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오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진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십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으십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가 되지 않으십니다. 사진 속 여자, 회장의 눈빛, 지연아라는 이름.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히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십니다. 오늘 무언가가 시작되었으십니다. 회장실에서 문이 닫힌 후 최명구 회장은 책상 앞에 쓰러지듯 앉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그 사진을 꺼내십니다. 26년 전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십니다. 당시 18살이던 딸 최지연의 마지막 사진이십니다. 그날 이후 딸은 사라졌으십니다. 파리 시내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으십니다. 경찰도 사립탐정도 그 어떤 수사도 딸을 찾지 못했으십니다. 26년간 회장은 딸을 찾아 헤맸으십니다. 전 세계에 수배를 돌리고 사설 조사관을 고용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십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회장실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여자의 얼굴에서 딸의 모습을 보았으십니다. 눈의 모양, 코의 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눈은 속일 수 없으십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드십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어려우십니다. 마침내 연결이 되자 회장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십니다. 감사실장 정태호를 당장 회장실로 오라고. 그리고 한여진이라는 이름의 야간 미화원에 대해 극비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DNA 검사까지 포함해서. 회장실에서의 일이 있고 이틀 후 여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 청소를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으십니다. 회장의 눈빛, 지연아라는 이름, 사진 속 파리의 거리. 새벽 3시, 여진은 58층 비서실 청소를 맡으십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으십니다. 비서들은 이미 퇴근했고 경비원도 1층 로비에 머물러 있으십니다. 조용한 비서실에서 여진은 책상들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십니다. 그때 비서실 한쪽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십니다. 여진은 멈칫하십니다.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라니 아마 해외에서 걸려온 것일 테십니다.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으십니다. 전화기 화면에 페리스 HQ라는 글자가 떠 있으십니다. 파리 본부라는 뜻이십니다. 태승그룹은 파리에 유럽 총괄 본부를 두고 있으십니다. 벨이 계속 울리십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진은 망설이십니다. 미화원이 회사 전화를 받는 것은 월권이십니다. 하지만 저 벨소리가 너무 오래 울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십니다. 녹음기에 기록이 남을 것이고 왜 아무도 받지 않았느냐는 질책이 따라올 수도 있으십니다. 여진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드십니다. 그냥 받기만 하고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리겠다고 말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드는 순간 여진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오십니다. 올, TAESEUNG 페리스. 카멘트 PUIS-G, 부 AI더?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오십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인사처럼 자연스럽게 완벽한 발음으로 여진은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입을 막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으십니다. 상대방이 프랑스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태승파리 본부의 직원인 것 같으십니다. 다음 주 회장 방문 일정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비서실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여진은 당황하면서도 이상하게 상대방의 말이 전부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프랑스어로 위, GCOMPRENDS, 러 PISIDENT 시렁, 페리스 러 15, GTRANSMETTRAI 러, 메서지, 선 AESSISTANT. 회장이 15일에 파리에 갈 것이고 비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통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여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으십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십니까? 자신이 프랑스어를 한 것이십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비즈니스 통화를 처리할 정도로. 손이 떨리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나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이 없으십니다. 학교도 중학교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십니까? 며칠 전 회의실에서 샹송을 따라 부른 것도, 지금 이 통화도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으십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십니다. 26년간 잠들어 있던 과거가 조금씩 틈새를 비집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십니다. 여진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비서실 문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십니다. 복도 끝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최명구 회장이 서 있으십니다. 회장은 늦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으십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발을 멈추었으십니다. 프랑스어였으십니다.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프랑스어. 그리고 그 억양, 그 말투. 26년 전 딸이 하던 것과 똑같았으십니다. 회장은 벽에 등을 기대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십니다. 숨이 가빠지십니다. 26년 전 딸 지연은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으십니다. 회장이 유럽 사업을 맡고 있던 시절 지연은 프랑스 학교를 다니며 자랐으십니다. 프랑스어는 지연의 모국어나 다름없었으십니다. 한국어에도 항상 프랑스어 억양이 섞여 있었으십니다. 방금 비서실에서 들린 목소리는 그 억양과 똑같았으십니다. 한국인이 배운 프랑스어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자란 사람의 프랑스어였으십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십니다. 감사실장 정태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한여진 조사 서둘러. DNA까지 반드시 확인해. 목소리가 떨리십니다. 26년간 꺾이지 않던 재벌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십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십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으십니다. 입술 사이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오십니다. 지연아, 너였니? 여기 있었던 거니? 그 밤 회장은 집에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63층 회장실 소파에 앉아
밤새 파리 사진들을 들여다보십니다.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 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창밖으로 동이 트십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드십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십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의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십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만약 한여진이 정말 딸이라면 왜 26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온 것이십니까? 그 2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다. 만약 한여진이 딸이라면 지금 자신의 곁에서 딸처럼 자라온 오지연은 어떻게 되는 것이십니까? 아침 햇살이 회장실을 가득 채우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과 빛이 뒤섞여 있으십니다. 감사실장 정태호는 태승그룹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어떤 비리도 어떤 부정도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하기도 하십니다. 정태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실만을 추적하십니다. 그런 정태호가 회장으로부터 극비조사 명령을 받았으십니다. 야간 미화원 한여진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는 것이십니다. DNA 검사까지 포함해서. 정태호는 의아해하면서도 명령을 수행하십니다. 회장이 이런 명령을 내린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십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십니다. 한여진의 인사 파일, 이력서, 주민등록 정보, 모든 것이 정태호의 책상 위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정태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십니다. 한여진의 기록은 26년 전부터 시작되십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출생 기록도, 학교 기록도, 가족 기록도 없으십니다. 마치 26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처럼. 더 깊이 파고들자 1998년 서울 외곽의 한 여성 긴급 보호소 기록이 나오십니다. 그해 봄 신원 미상의 여성이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되었으십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십니다. 보호소에서 그녀는 한여진이라는 이름을 받았으십니다. 그리고 보호소 봉사자였던 박정자라는 여성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살피기 시작했으십니다. 정태호는 박정자를 찾아가십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 사는 박정자 할머니는 여진에 대해 묻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십니다. 하지만 태승그룹 감사실장이라는 직함과 회장의 명령이라는 말에 입을 여십니다. 그 아이는 처음 발견됐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 이름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박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아이가 자꾸 프랑스어 같은 걸 중얼거렸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그리고 가끔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게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어 발음이었어요. 정태호는 메모를 하며 들으십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십니다. 혹시 그 여성이 어디서 왔는지 추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박정자는 고개를 젓으십니다. 경찰에서도 조사했는데 못 찾았어요.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여진이로 이름 짓고 제가 데려다 키운 거예요.
정태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으십니다. 26년 전 정확히 언제 발견되었습니까? 박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십니다. 1998년 3월이었어요. 봄이 막 시작될 때 1998년 3월. 정태호는 그 날짜를 기억하십니다. 회장의 딸 최지연이 파리에서 실종된 것이 1998년 2월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정태호는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리십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을 떨으십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최명구 회장의 부인 윤정숙 여사는 딸을 잃은 후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제주도의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있으십니다. 여보,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지연이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소. 전화기 너머로 부인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가 살아있어요?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하십니다. 아직 몰라. DNA 결과가 나와봐야 해. 하지만 내 눈이, 내 마음이 그 아이를 알아보고 있어. 지연이야. 틀림없어. 부인은 한참을 울다가 말하십니다. 당신, 기대하면 또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26년 동안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찾았다고 했다가 아니었다고. 또 그러면 나는 못 버텨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부인의 말이 맞으십니다. 26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으십니다. 딸을 찾았다는 소식에 달려가면 매번 다른 사람이었으십니다. 그때마다 부인은 무너졌으십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십니다. 회장은 확신하십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해.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DNA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실히 말하겠소. 전화를 끊은 후 회장은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빛을 삼켜버렸으십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별빛 같은 것이 반짝이기 시작하십니다. 같은 시각 여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십니다. 며칠 전 회장실에서 있었던 일, 어젯밤 비서실에서 있었던 일,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으십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왜 프랑스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십니까? 회장은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까? 질문은 많지만 답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26년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두렵기도 하십니다. 여진은 눈을 감으십니다. 어둠 속에서 파리의 거리가 아른거리십니다. 에펠탑, 센강, 카페 테라스. 가본 적 없는 곳인데 왜 이토록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이십니까? 잠이 들기 직전 여진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십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 지연아, 아빠가 꼭 찾을게. 여진은 눈을 번쩍 뜨십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으십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으십니다. 태승그룹 전략 총괄 오지연은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BA를 마치고 30대 초반에 태승그룹 임원이 되었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차기 회장감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십니다.
오지현이 어떻게 태승그룹 회장의 딸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지연은 회장 부부가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났으십니다. 고아 출신의 영특한 소녀, 장학재단을 통해 회장 부부와 인연이 닿았고 그 후 부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으십니다. 회장 부부에게 지연은 딸을 잃은 상처를 달래주는 존재였으십니다. 물론 지연을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었으십니다. 지연은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으십니다. 공부도 일도 모든 것을 최고로 해냈으십니다. 그리고 어느새 태승그룹의 후계자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으십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이 있으십니다. 자신은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것,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연은 더욱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으십니다. 누구도 자신을 대체할 수 없도록 회장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그런 지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십니다. 그날 밤 지연은 늦게까지 회장실 옆 전략실에서 일하고 있으십니다. 회장이 퇴근한 줄 알았는데 회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십니다. 지연은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하십니다. 내일 보고할 자료인데 미리 올려두려고. 회장실 문 앞에서 지연은 멈추십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십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으십니다. 한여진 DNA 검사 결과 최대한 빨리 부탁하네. 극비로 지연의 심장이 멈추십니다. 한여진? DNA 검사?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지연은 숨을 죽이고 더 들으십니다. 26년 전 지연이와 같은 시기에 기억상실,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지연이일 가능성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으십니다. 지연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지십니다. 다행히 카페 뒤로 떨어져 소리는 나지 않으십니다. 지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십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으십니다. 한여진.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리십니다. 야간 미화원.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들어본 것 같으십니다. 그 미화원이 회장의 진짜 딸일 수도 있다니. 26년 전 실종된 최지연일 수도 있다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연의 머릿속에서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십니다. 회장의 딸 같은 존재, 태승그룹의 후계자, 재계에서 인정받는 여성 리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십니다. 진짜 딸이 돌아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십니까? 양녀도 아니고 그냥 키워준 아이에 불과한 자신은. 회장 부부가 자신에게 베푼 모든 것이 결국 잃어버린 딸에 대한 대리만족이었다면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십니다. 손이 떨리십니다. 그녀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회장 부부와 인연이 닿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숨겨진 비밀. 그것이 밝혀지면 지금의 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십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으십니다. 저 불빛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십니까? 태승그룹의 성장, 신사업 진출, 해외 시장 개척, 모두 자신이 이끌어온 것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고작 DNA 검사 결과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니. 지연의 눈빛이 변하십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점점 다른 것으로 바뀌십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 30년을 바쳐 쓰십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십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십니다. 지연은 컴퓨터를 켜십니다. 태승그룹 인사 시스템에 접속하십니다. 한여진의 파일을 검색하십니다. 화면에 여진의 사진이 뜹니다. 지연은 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십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하지만 눈의 모양, 코의 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에서 본 듯한. 지연은 입술을 깨무르십니다. 그녀는 결심하십니다. DNA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 한여진을 이 회사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연은 전화기를 집어드십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그녀가 부리는 사람들은 언제든 대기하고 있으십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바로 만나야 해. 전화를 끄는 지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으십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지만 그 빛 아래 어둠이 움직이고 있으십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의 어둠이. 같은 시각 여진은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으십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십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폭풍을.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십니다. 강물 위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십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는 차가운 물살이 흐르고 있으십니다. 여진의 운명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으십니다. 일주일 후 여진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반복되는 나날이십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으십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수군거림이 잦아졌고 여진이 다가가면 대화가 뚝 끊기십니다. 미화 반장 말순조차 여진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십니다. 여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회장실에서 사진을 만진 것이 문제가 된 것이십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 알려진 것이십니까? 그날 오후 여진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리십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이십니다. 감사실에서 즉시 출두하라는 내용이십니다. 감사실이라니. 여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십니다. 감사실은 비리나 부정을 조사하는 곳이십니다. 자신 같은 미화원이 감사실에 불려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승그룹 본사에 도착한 여진은 안내를 따라 감사실로 향하십니다. 복도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십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으십니다.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넓은 회의실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으십니다. 감사실장 정태호, 법무팀 직원,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 여진의 다리에 힘이 풀리십니다. 경찰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정태호 감사실장이 여진에게 앉으라고 하십니다. 여진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으십니다. 정태호가 서류를 꺼내십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우십니다.
한여진 씨,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있으십니까? 여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월급 받는 계좌 하나가 있으십니다. 정태호가 서류를 여진 앞으로 밀어놓으십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이십니다. 이 계좌로 지난 3개월간 총 3억 8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출처는 태승그룹 비자금 계좌입니다. 여진은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십니다. 3억 8천만 원? 자신의 계좌에 그런 돈을 본 적도 없으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정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서류를 꺼내십니다. 이번에는 사진들이십니다. CCTV 캡처 화면이십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야간 시간대의 회사 로비가 찍혀 있으십니다. 미화복을 입은 여자가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는 장면이십니다. 얼굴이 여진과 똑같으십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15일, 22일, 29일 새벽에 촬영된 것입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봉투를 들고 나가시더군요. 여진은 머리가 하얘지십니다. 저 영상 속 사람은 분명 자신처럼 보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은 저런 적이 없으십니다. 봉투를 들고 나간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으십니다. 저 아닙니다. 저는 저런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진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십니다. 정태호가 냉정하게 말하십니다. 부인하셔도 증거는 명확합니다. 계좌 내역, CCTV 영상,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까지. 한여진 씨,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여진에게 다가오십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들리십니다. 수갑이십니다. 여진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십니다. 이게 꿈이십니까? 악몽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질 나쁜 꿈이십니까? 하지만 수갑의 차가움은 너무나 현실적이십니다. 경찰에 이끌려 회의실을 나오는 여진의 눈에 복도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다. 미화 반장 말순이십니다. 말순은 울먹이며 여진을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떨리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으십니다. 여진은 말순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하지만 수갑에 묶인 손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경찰차에 실려 연행되는 동안 여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십니까? 왜 자신이십니까? 3억 8천만 원이라니 그런 돈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으십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고 조서가 작성되고 여진은 유치장에 갇히십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여진은 무릎을 껴안고 웅크리십니다. 억울함이 밀려오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가장 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십니까? 같은 시각 감사실에서는 정태호가 혼자 남아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십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십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십니다. 영상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으십니다. 특정 구간에서 프레임이 미세하게 끊기십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정태호의 눈은 속일 수 없으십니다. 이 영상은 편집되었으십니다. 정태호는 서류를 다시 살피십니다. 입금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십니다. 날짜와 시간, 금액의 패턴,
무언가 인위적인 느낌이 드십니다. 정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누군가 한여진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회사 내부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십니다. CCTV를 조작하고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니십니다. 정태호는 전화기를 집어드십니다.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으십니다. 회장님, 한여진 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길고 차가우십니다. 형광등 불빛은 꺼지지 않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취객의 고함 소리가 간간히 정적을 깨뜨리십니다. 여진은 딱딱한 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으십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으십니다.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으십니다. 26년간 조용히 살아왔으십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 과거가 없다는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구멍처럼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으십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썼으십니다. 작은 원룸에서 검소하게 살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십니까? 여진은 눈을 감으십니다. 피로가 밀려오지만 잠이 오지 않으십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이 되풀이되십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십니다. 공항이십니다. 거대한 공항의 출국장.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으십니다. 여진은 그 한가운데 서 있으십니다. 아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으십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십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팔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기십니다. 난 LAISSEG-와 파퍼. 프랑스어가 입에서 터져 나오십니다. 아빠를 부르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 그 목소리는 삼켜지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지십니다. 머리에 충격이 느껴지고 의식이 사라지십니다. 여진은 벌떡 눈을 뜨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으십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으십니다. 지금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억이었습니까? 공항, 프랑스어,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어둠.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십니다. 26년 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십니까? 자신은 누구에게 끌려갔던 것이십니까? 왜 기억이 사라진 것이십니까? 처음으로 구체적인 장면이 떠올랐으십니다. 그동안은 그냥 막연한 감정의 조각들,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정도였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본 것은 달랐으십니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장면이었으십니다. 여진은 유치장 창살을 붙잡으십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정신을 깨워주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26년 전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나는 공항에서 끌려갔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누군가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십니다. 여진의 눈빛이 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싹트기 시작하십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더 이상 모르는 채로 있을 수 없다는 결의. 그때 유치장 문이 열리십니다. 경찰관이 들어오며 말하십니다.
한여진 씨 면회 왔습니다. 면회?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진은 면회실로 안내되십니다. 유리창 너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으십니다. 정태호 감사실장이십니다. 여진은 의아해하며 유리창 앞에 앉으십니다. 자신을 경찰에 넘긴 사람이 왜 면회를 온 것이십니까? 정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십니다. 한여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에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계좌 입금 일자도 조작된 정황이 있고요. 여진은 숨을 멈추십니다. 그 말은 곧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는 뜻이십니다. 누가, 왜? 정태호가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내겠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회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진의 가슴이 이상하게 뜁니다. 회장님이 절 믿으십니까? 정태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십니다.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여진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켜졌으십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찾고 있으십니다. 같은 시각 최명구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파리에서 긴급한 사업 미팅이 있었으십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온통 서울에 가 있으십니다. 정태호로부터 보고를 받았으십니다. CCTV 편집 흔적, 입금일자 조작, 누군가가 한여진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회장은 호텔방 창문 앞에 서서 파리의 밤거리를 바라보십니다. 26년 전 바로 이 도시에서 딸을 잃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딸일지도 모르는 여자가 서울에서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갇혀 있으십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드십니다. 정 실장, 조사를 서둘러. 그리고 한여진을 빼내. 어떻게든. 정태호는 잠을 자지 않으십니다. 감사실에 틀어박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계좌 거래 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모든 단서를 추적하십니다. 이틀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정태호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십니다. CCTV 영상 편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보가 특정 IP에서 접속되었으십니다. 그 IP를 추적하자 태승그룹 본사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임원 전용 네트워크이십니다. 일반 직원이나 외부인이 아니라 회사 내부 고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십니다. 정태호는 출입 기록도 확인하십니다. 영상이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감사실 서버실에 출입한 기록이 있으십니다. 전략총괄실 보좌관 명의의 출입증이십니다. 전략총괄실 오지연의 부서이십니다. 정태호는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비자금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의 개설 기록을 추적하십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관리자, 정보를 파헤치자 다시 전략총괄실로 연결되십니다. 모든 흔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십니다. 정태호는 회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리십니다. 회장은 파리에서 보고서를 받고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오지연, 자신이 딸처럼 키워온 아이, 3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인재, 그 아이가 이런 일을 꾸몄다니. 회장은 믿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정태호가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회장은 당장 귀국 비행기를 예약하십니다.
서울에 도착한 회장은 곧장 본사로 향하십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으십니다. 정태호가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회장은 정태호가 정리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십니다. IP 추적 기록, 출입 기록, 계좌 흐름, 모든 증거가 오지연을 가리키고 있으십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으십니다.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엽니다. 오지연을 불러 정태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겁니다. 1시간 후 오지연이 회장실에 들어오십니다. 새벽에 긴급 호출을 받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으십니다.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차분한 표정. 하지만 회장의 눈은 속일 수 없으십니다. 지연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는 것을 회장은 알아채십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으십니다. CCTV 분석 결과, IP 추적 기록, 계좌 흐름도 내가 했나? 짧고 단호한 질문이십니다.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 직접적인 물음이십니다. 지연은 서류들을 바라보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십니다. 침묵이 흐르십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십니다. 지연의 입술이 떨리십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십니다. 완벽했던 표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 순간 회장의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히는 것 같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확인하니 고통스러우십니다. 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지십니다. 30년이야. 30년을 함께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지연의 어깨가 떨리십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십니다. 30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십니다. 무서웠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오십니다. 진짜 딸이 나타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회장은 눈을 감으십니다. 지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십니다. 한여진은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혀 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십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로잡아라. 경찰에 진실을 말하고 한여진을 풀어줘라.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으십니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십니다. 등을 돌린 채 말하십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나중에 결정하마. 지금은 일단 한여진부터. 지연은 회장실을 나오십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십니다. 회장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최명구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눈가가 젖어 있으십니다. 오지연의 자백으로 한여진은 석방되십니다. 모든 혐의가 무고로 밝혀지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십니다. 하지만 여진에게 더 중요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석방된 다음 날 여진은 회장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으십니다.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을 찾아가십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회장이 창가에 서 있으십니다.
햇살이 회장의 흰머리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으십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서며 여진을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회장실에서 마주쳤을 때와 같은 감정이 담겨 있으십니다. 그리움, 고통, 그리고 희망.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드십니다. 파리에서 도착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십니다. DNA 검사 결과 여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으십니다. DNA 검사라니 자신의 DNA를 언제 채취한 것이십니까? 회사 건강검진 때 미안하지만 따로 의뢰했어. 회장이 설명하십니다. 여진은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십니다. 회장이 봉투를 여십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오십니다.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리십니다. 서류를 펼치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십니다. 99.9%.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지십니다. 친자 확률 99.9%. 여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현실 같지 않으십니다. 회장이 여진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여진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여진의 얼굴을 감싸십니다. 지연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십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십니다. 파리의 거리, 카페의 커피 향기, 따뜻한 햇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던 날들, 프랑스어로 속삭이던 자장가, 생일날 받았던 곰인형, 학교에서 돌아오면 기다리던 저녁 식탁, 그리고 공항, 누군가에게 끌려가던 날,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던 그날, 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십니다. 26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과거가 물밀듯이 밀려오십니다. 아빠.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오십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회장은 여진을 끌어안으십니다. 거친 손이 여진의 등을 쓰다듬으십니다. 내 딸, 내 지연이, 미안하다. 아빠가 못 찾아서 26년이나 혼자 두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으십니다. 26년의 세월이, 고통이,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리십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십니다. 회장실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십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의 요양시설에서는 윤정숙 여사가 영상통화 화면을 바라보며 울고 있으십니다. 회장이 보내준 DNA 결과, 그리고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여진의 얼굴. 내 아가가 살아있었구나. 여사의 손이 화면을 어루만지십니다. 26년간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십니다. 회장은 여진의 손을 잡고 말하십니다. 면회실로 가자. 내 엄마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구나. 며칠 후 여진은 제주도로 향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십니다. 여진은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으십니다. 26년간 미화원으로 살았던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니.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으십니다. 여전히 파편적이고 흐릿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여진은 알아가고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이십니다. 요양시설에 도착하자 윤정숙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십니다. 오랜 병환으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에 생기가 돌아 있으십니다. 여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또 하나의 기억 조각이 떠오르십니다. 어릴 때 아플 때마다 이마를 짚어주던 손, 잠들기 전 불러주던 노래. 엄마. 여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십니다. 여사는 여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내 아가, 어디 다친 데 없어? 2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여진도 울고 회장도 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으십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여진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으십니다. 회장은 여진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태승그룹의 후계자 자리, 재벌가의 딸로서의 삶, 잃어버린 26년을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여진은 생각에 잠기십니다. 26년간의 삶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십니다. 한여진으로 살았던 시간, 만났던 사람들, 쌓아온 관계들, 그것들도 분명 자신의 삶이십니다. 여진은 미화 반장 말순을 찾아가십니다. 말순은 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십니다. 미안해, 여진아. 그때 내 편을 못 들어서, 회사 분위기에 눌려서. 여진은 말순의 손을 잡으십니다. 괜찮아요, 반장님. 저도 제 상황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진은 박정자 할머니도 찾아가십니다. 여진을 26년간 키워준 보호자. 여진이 최지연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정자 할머니는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알아봤으면 내 진짜 부모를 찾아줬어야 했는데. 여진은 할머니를 꼭 껴안으십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회장은 오지연의 처분을 결정해야 하십니다. 지연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자신의 과거도 고백했으십니다. 사실 지연은 완전한 고아가 아니었으십니다. 어린 시절 버려진 후 우연히 회장 부부와 인연이 닿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지연의 계산이 있었으십니다. 딸을 잃은 부부의 아픔을 이용해 그들의 삶에 파고든 것이었으십니다. 지연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십니다. 무고죄, 사문서 위조, 횡령 방조.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십니다. 하지만 회장은 지연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탓도 있다. 회장이 말하십니다. 30년간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했어. 딸의 대체품으로만 대한 것도 내 잘못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십니다. 법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마. 여진의 작은 원룸에서 식사 모임이 열리십니다. 테이블에는 최명구 회장과 윤정숙 여사가 앉아 있으십니다. 그리고 미화 반장 말순, 박정자 할머니, 그리고 몇몇 미화팀 동료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십니다. 재벌 회장과 미화원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흐르십니다. 여진이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으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십니다. 회장은 그 음식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이 만들어준 첫 음식이십니다. 정자 할머니는 회장 부부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지연이를, 아니, 여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정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십니다. 아닙니다. 26년간 제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족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여진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십니다. 회장이 다가와 옆에 서십니다. 어떻게 할 거니? 회사로 돌아올 거니? 아니면? 여진은 미소 지으십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26년을 한여진으로 살았으니까 갑자기 최지연이 되기는 어려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여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건 계속해도 되죠?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십니다. 당연하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오늘은 별이 몇 개 보이십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작은 별들이 반짝이십니다. 여진이 혼잣말처럼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 말에 회장이 미소 짓으십니다.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원룸 안에는 26년 만에 다시 켜진 가족의 불빛이 따뜻하게 밝혀져 있으십니다.